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유TV의 김창균입니다. 이제 한능검 심화과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좀 열어볼게요. 일단은 문제를 다운을 받아놨는데, 자, PDF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50 몇매, 6회가 되겠죠? 56회. 심화과정이고요. 화면이 잘 보이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고요. 선사시대입니다.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올바른 거 가보자. 이것은 제주도 고산 유적지다. 이거 고산 유적지 눈여겨보십시오. 이름 민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무늬 토기라고 그냥 나오면은 여러분들 청동기하고 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토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이게 신석기 때라는 거. 그리고 제주도 고산 유적지를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신석기, 이 신석기 연대를 기원전 6000년경으로, 그러니까 원래는요, 기원전 6000년경이었는데, 아니죠. 기원전 8000년경으로 이렇게 연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제주도 고산리에서 발견된 그러한 토기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민무늬 토기, 고산 유적지 이 정도 눈여겨받으시고요. 신석기입니다. 선택지로 갑시다. 고인돌과 돌널 무덤 등을 제작하였다. 이건 언제죠? 지배층의 무덤, 청동기 때의 모습이죠. 특히 고인돌 출제 잘 되는 부분입니다.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검을 제작하였는데, 그럼 청동검을 제작했으니까 청동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푸집을 이용했다. 자, 이게 철기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철기시대에 우리가 세형 동검 같은 게 사용이 되는데 독자적인 청동 제작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바로 거푸집이었었던 거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여 식량 생산을 시작하였다. 정답은 3번인데 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구석기 때 모습 이동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5번에 쟁기와 쇠사랑 등 철제 농기구를 쓰였다면 당연히 철기시대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번으로 가시게 되면은요. 화면이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자, 2번에 가면은 가왕 헤로부가 늙도록 아들이 없자 산천에 제사를 지내서 제천 행사도 있었네요. 그죠? 자식을 구하였다. 그가 탄 말이 고년에 이르러 큰 돌을 보더니 마주대하며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를 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돌을 옮기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색의 개구리 모양했다. 금색의 그래서 이를 금어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디입니까? 부여의 설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여와 관련된 거 1번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있었다. 여기 있는 이 서옥제 같은 경우는 어디죠? 예, 고구려입니다. 제가 앞으로 고구려는 K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구려. 서옥제를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서옥제 고구려의 풍습. 옥저에 가면은요 민며느리제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혼인풍습과 여러분들이 꼭 비교를 하시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부여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더라. 이 부여의 영고, 부여의 영고, 그래서 부영이와 고구려의 동맹, 도동이는 동해의 무천, 동무이다.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나 이런 걸 할 때 학생들이 이제 까먹지 말으라고 문장을 한번 만드는 적이 있었는데,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2번입니다. 자, 3번에 정상회의를 통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백제가 되겠고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낭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누굽니까? 가야가 되겠죠. 가야. 특산물로는 단궁, 과마, 반어피가 유명한데 이때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단궁이란 말을 빼고요. 과마, 반어피 이렇게만 특산물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보통은 단궁, 과마, 반어피 이걸 세 개를 같이 묶어줘요. 그러면 단궁의 디귿. 단궁의 디귿,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단궁, 동해, 디귿디귿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이 되겠고요. 가왕의 업적, 왕의 업적을 물어봤네요. 그죠? 고구려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백제, 신라, 이들과 공통점 체제를 정비했네요. 그죠? 그랬을 때 고구려에서 불교에 소용했다. 누굽니까? 소수리왕이죠. 자, 소수리왕, 침류왕, 늘지왕, 그리고 법풍왕. 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수리왕, 고구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침류왕은 백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라는 늘지왕인데, 아니, 나라는 셋인데, 왕 이름 4명입니다. 왜냐면, 늘지왕 때 불교가 소개가 돼요. 그런데 귀족들의 반발로 불교를 공인하지 않았다가, 법풍왕 때 2차 돈의 순교, 그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드디어 불교가 공인이 됐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고구려 왕이니까 자 누구다? 소수림왕이고 재밌는 건 여기 전진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전진이라는 게 중국의 혼란기였었던 5호 16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 16개 나라 중에 하나가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당연히 전진에게 불교를 수용했다. 사신도 서로 파견하면서 왕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소수림왕이 없죠. 1번 가면은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원래 뭡니까? 여기 있는 졸본성의 수도가 있었죠. 졸본성에서 2대 왕,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겼고 국내성에서 다시 평양성으로 옮겼다. 요거는 누구의 업적? 네, 그렇죠. 바로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수림왕의 업적 세 가지가 시험에 무지하게 출제가 잘 되는데 첫 번째 태학 설립, 두 번째 불교 수용, 세 번째 율령 반포. 여기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자, 이거는 미천 왕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이제 그 심화 과정의 47회를 풀어보다 보면은 이 문장이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미천왕이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7회에서는 자 미천왕이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미천왕의 이름을 빼고 왕의 업적으로 나올 때는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예, 미천왕입니다. 4번에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연가 같은 경우는 자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인데 뭡니까? 여기 있는 그 안원왕이라는 왕이 사용했었던 건데 확인해야 될 게 연가칠연명 금동열애입상 기억나시나요? 연가칠연명 금동열애입상이 발해의 이불병자상과 함께 비교할 때 형태가 유사하다. 문화적 유사성. 자, 이걸 이야기하면서 연가칠연명 금동열애입상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연가라는 게 바로 고구려의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호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쓰이지 않았었던 그런 연호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당시 그 안원왕 때 539년 요 무렵에 자, 제작된 그 불상이 바로 연가칠연명 금동열애입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왕이 되겠죠. 안원왕. 중요한 왕은 아니고요. 6세기 정도. 자,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외를 격파했다. 자, 이게 누구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업적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선택지 자체가 전부 다 고구려와 관련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한 국가, 특정한 왕의 업적을 물어볼 때 그 선택지 안에 다른 나라의 왕들의 업적을 일부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제외시킬 수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보통의 문제라면 이거는 전부 다 5개 선지 자체가 다 고구려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부담감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4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친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 가보자. 지금 왕흥사터에 와 있고 이곳은 금은, 동으로 만든 사리기가 출토되었다. 사리기 표면에는 위덕왕의 자, 죽은 왕자를 위해 절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새겨져 있고 성왕이 도읍지를 통한 이 지역에 다른 문화유산도 많다. 백제입니다. 그죠? 백제인데 이 백제의 수도는 원래 위례성 한성입니다. 그죠? 자, 한성이었었는데 어디로 갑니까? 옹진성으로 가죠. 요거는 이제 장수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한강을 뺏기고 수도를 옮겨서 도망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주왕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왕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백제가 중흥 정치를 펼치면서 어디로 갑니까? 부여성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 부여성으로 옮겼었던 게 바로 성왕 때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지역은 어디다? 그렇지. 바로 부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여와 관련된 거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와, 이거 들어가죠? 부여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는 이 석탑 자체가 3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탑이 3층짜리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각다층탑, 그러니까 층수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5층, 뭐 아니면 9층, 10층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데 이게 고려시대의 특징이에요. 고려시대에는 다각다층탑이 특징인데 삼국시대 중에 5층짜리가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백제 부여에서 발견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자,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능산리 고분군, 자, 부여의 대표적인 무덤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수도로 삼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 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지배층들의 무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예, 그 정도. 능산리라는 지명 기억하십시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정답은 3번인데요. 이게 논산입니다. 논산인데 이 석조 미륵보살 입상 얘가
실제 높이는 한 18m 정도 되고요. 머리 부분만 6m 정도 되는데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지방적 색채를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논산에인데 이게 바로 은진, 논산의 이제 옛 지명 중에 은진이라는 지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진에서 발견된 불상 은진미륵이다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언제 거냐면 고려시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봉 유적도 있고요. 또 부소산성. 이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낙화함. 자, 이것이 이제 유명한 곳이죠. 아무튼요, 정답 볼 수 없는 거니까 상더 3번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가와 나 사이에 자, 볼 수 있는 사실로 올바른 거 가보자. 왕은 당나라의 군대와 백강과 탄현을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계백 장군에게 결사대 5,000명 이끌고 황산으로 황산벌 전투네요. 그죠? 근데 결국은 백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됐고 백제가 멸망하는 자, 그러한 이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백제의 멸망 이렇게 얘기합시다. 660년. 사찬 시드기가 수군을 거느리고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기 장군을 싸워서 연이어 패배했는데, 그러나 이후 작은 전투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000명을 죽였다. 결국은 최종 승리를 거둡니다. 676년 나당 전쟁에서 당을 군대를 밀어내게 되죠. 676년이고요. 통일이 된 겁니다. 그죠? 김흠돌이 반란을 꾀하다가 처형되었다. 일본은 뭐 말이 안 되죠. 왜냐면 김흠돌의 난 같은 경우는 신라가 삼국을 다 통일한 이후에 신문왕 때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었던 김흠돌의 반란이 진압된 거기 때문에 일본은 자, 통일된 이유다. 나번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성을 함락시켰다. 이 시점이 642년입니다. 그 직후에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갑니다. 고구려를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백제의 공격으로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대하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신라 수도인 경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이었었거든요. 이걸 당시에 그 김품석,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 성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함락이 됐죠. 그래서 신라가 큰 위기 상황이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구려가 거절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어디로 갔냐면 당나라에 가서 김춘추가 당나라 태종과 648년도 자 뭐 했냐면 나당연합군을 결성해요. 이 사이에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645년도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전쟁, 안시성 전투라는 게 있었죠. 이 안시성 전투에서요, 당나라 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쟁 1선까지 나왔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눈에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퇴각을 했었던 게 안시성 전투인데, 고구려가 승리한 거죠. 자, 어쨌든 그 시점에서 김춘추가 찾아와가지고, 어머나, 눈에 안대 했네. 어머나, 진짜였었어. 나 이거 소문인 줄 알았거든. 눈에 화살 맞았다는 거 헛소문인 줄 알았더니 진짜 화살 맞았네. 아이고, 그러니까 혼자 공격하니까 그렇죠. 저희 신라와 함께 손을 잡고 공격하는 게 어때요? 그래, 이제 결국 648년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됐던 거죠. 그럼 이들이 이제 나중에 출병을 해서, 실제 출병한 거는 태종 때 나당 연합군이지만 실제 출병한 거는 고종 때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당 전쟁을 해서 자, 당나라가 결국 676년 기벌포 전투 패배 이후에 퇴각을 했다. 뭐 이런 구조인데, 그럼 2번은 이제 그 나당연합군이 결성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2번은 잘못됐고요. 3번은 더 말이 안 되죠. 수나라가 나오면 웬 말입니까? 이거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이제 이어서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3번은 말이 안 된다. 612년 살수대첩이죠. 대주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모산에 건국되었다. 발해가 건국된 건데 이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시점이 668년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사이에 자 고구려 멸망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곧바로 자 여기에 있는 발해가 건국된 게 아니라 30년 뒤에 그렇다면 698년 30년 뒤에 발해가 고구려 개석의식을 가지고 건국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건모잠이 안승을 이끌고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정답은 5번인데 지금 보면은요. 건모잠, 안승, 한 명 더 고연무라는 장군도 있는데 이때 안승이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고구려 부흥운동, 그러니까 가와 나 사이에 아까 제가 고구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구려 부흥운동 안승이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구려 부흥운동이라 한다면 옛 고구려 땅이라 해야 되는데 옛 백제 땅이다 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의 익산인데 금마자라는 동네에서 부흥운동을 금마자에서 부흥운동을 자 펼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이한 점이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 신라의 도움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신라는 왜 그럼 안승을 도왔느냐? 분명히 고구려를 멸망시킬 때 신라가 앞장섰는데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뭐였던 거냐면 나단 정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당나라 군대를 신라가 밀어내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 좀 버거웠기 때문에 안승과 같은 이런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안승을 지원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승이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나당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6번 갑시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보자.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이 세상의 이치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여 천문 현상을 면밀히 관측하였다. 덕흥리 고분군에서 별자리 벽화를 발견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 이런 또 다른 사례로 올바른 거, 옳지 않은 거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뭡니까? 도교와 관련된 거죠. 도교에서 별자리를 중요시했고 천문학과 관련되어서 도가가 사상이 발전이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거중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서양의 자연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그 서양 선교사 중에 테렌츠라는 선교사가 들어와서 기기도설이라는 책을 써줘요. 그 기기도설이 조선에 들어왔고 그 책을 참조해서 누굽니까? 정약용이 거중기를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거중기를 통해서 18세기 정조 시기에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거중기가 이용이 됐었던 겁니다. 금동 천문도 예, 별자리 관측한 거죠. 혼천의, 한천의 천, 하늘천자 별자리를 관측한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칠정산 내외편 이 세종 때 만든 달력인데 이게 왜 별자리와 관련된 거냐면 칠정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의 원나라 때 수시력, 명나라 때의 대통령,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달력, 회회력 이런 다양한 달력들을 참조해서 우리나라의 그 한양, 서울이죠. 한양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관측해서 만든 자주적인 역법서. 그래서 첫 문제 출제가 잘 되죠. 세종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칠정산 별자리를 관측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 천자가 하늘천자입니다. 하늘의 상태를 나열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쭉 나열한 건데 조선 태조 시기에 제작된 그러한 별자리를 관측한 지도 각석본입니다. 각석본. 아무튼 조선시대고요. 정답은 여기에 천문도와 별자리 관련 없는 거. 정답은 1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7번. 가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당나라에 유학하고 들어왔다. 부석사를 세웠다. 누굽니까? 의상이죠. 두 승려를 모시고 인터뷰를 할 건데 무예가를 지었다. 그 다음에 나미아비타올.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었던 원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승려가요. 여러분들 그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승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물 문제로 나왔네요. 1번에 가게 되면 이제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년사 결사운동. 이 백년사 결사운동은 고려 시대인데 제가 중간에 이제 화면을 자꾸 보는 거는요. 이 화면이 움직이다 보니까 잘 카메라에 지금 잡히고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쳐다보는 겁니다. 백년결사운동을 펼쳤다. 이거는 고려 시대에 누구냐면 요새라는 승려가 있었죠. 진울과 요새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선사 결사운동을 펼쳤고 요새는 백년사 결사운동.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불교의 정화운동을 펼쳤었던 겁니다. 고려 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화엄일성 법계도를 통해 화엄사상을 정립하였다. 정답은 2번인데 이 화엄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화엄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개창한 게 누구냐면 의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문제에서 보시면은 어디에 유학을 돌아가겠습니까? 당나라에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개창했었던 게 의상입니다. 그래서 화엄사상, 화엄종, 화엄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1승 법계도라는 그림책을 만들었죠. 아무튼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에 의천이라는 승려가 있죠.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리하고 왕호 천축국정 꼭 기억하십시오. 8세기에 해초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승려죠. 5번에 가와나는 심성도회를 강조한 유불일치설. 이 유불일치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심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해심이라는 승려는 이제 누구의 제자냐면 진울의 제자입니다. 그랬을 때 유불일치설의 뜻 자체는 유교와 불교의 뿌리가 같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려는 불교의 나라인데 그 불교의 나라인 고려에 새로운 유학,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줬다라는 의의를 두죠.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의 뿌리가 같다고 주장을 해놨기 때문에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유학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거부감을 최소화시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이제 선택지가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 갑니다.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가보자. 지금 수도가 금성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지도가 나오면은요. 수도는 이렇게 동글뱅이가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습으로 수도를 표시합니다. 자, 경주가 수도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작은 수도가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씩 음영이 다른데 이게 다 세보면 9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구주 오소경의 모습이라고 구주 자 오소경의 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디입니까? 통일신라죠. 기억에 가게 되면은 구서당 10정을 운영하였다. 이 구서당 10정이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이라 할 수 있겠죠. 기억은 들어갑니다. 구서당은 중앙군이고 10정은 바로 지방군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10정은 각각의 9개의 주구, 좀 아까 이제 구주 오소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에 일정이라는 자 군사 조직을 배치했는데 한산주라고 하는 자, 이 지역은 다른 동네보다 넓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산주, 한 주에는 2정을 배치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전체 9개가 아니라 10개가 되죠. 그래서 구서당 10정이 신라의 군사 조직이다. 욕살, 철액은지 등을 파견하였다. 욕살이라는 단어는 기억합시다. 자, 우리 고구려, 제가 K라고 쓸게요. 백제는 B라고 쓰겠습니다. 신라는 S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지방을 각각의 이제 5개씩으로 쪼개놨었는데 그 지역을 쪼갰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자,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를 제외한 자, 나머지의 도는 8개입니다. 그 도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지사라 부르죠. 그럼 똑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지방을 5개씩 쪼갰는데 통일되기 전입니다. 그 각각의 지역의 지방관을 파견했을 때, 자, 욕살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방령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군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욕살, 방령, 군주, 요것들이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의 지방관의 명칭이다. 그럼 욕살이니까 백제네요. 그죠? 자, 디귿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상수리 제도는 고려 시대의 기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고려의 기인 제도와 성격이 같은 겁니다. 즉 지방에 힘 있는 세력, 호족이라고 하는데 그 호족 세력들의 자제들을 서울의 인질로 잡아두는 그런 제도가 바로 기인 제도. 그리고 신라에는 상수리 제도라 표현했었던 거죠. 정답은 그러면 2번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본의 북계에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북계가 있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동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동계, 북계, 양계네요. 그죠? 그래서 5도 양계의 지방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디의 모습? 여기 있는 고려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자 보이죠? 자,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당나라와 신라와 일본과의 교류이다. 그랬을 때 신라도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다. 이 발해인데요. 이 발해 같은 경우는 건국 당시에는 이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 당시에 이제 당나라 신라와는 적대 관계였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문왕 무렵에 당나라와 완전 친선 관계로 돌아서고 신라와도 나름대로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 신라와의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신라도였었던 거죠. 당시 이제 발해 수도가 상경성인데 상경성에서 자 이쪽 동경성, 남경성으로 내려온 다음에 동해안을 따라서 쭉 신라 수도인 경주까지 내려오는 길, 이게 바로 신라도입니다. 아무튼 발해에 대한 이야기. 1번, 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요시하였다. 이건 어디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고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고려, 그래서 북진 정책의 전진 기조로 삼았었던 게 바로 서경, 평양이었었던 겁니다.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끊임없이 압박을 해서 한강을 뺏진 못했지만 한강 2부까지 자, 고구려의 자, 광개토 대왕 때 자, 차지했고 장수왕 시기에 와서는 이제 한강까지 완전하게 빼앗았었던 겁니다. 아무튼 2번은 고구려. 3번에 지방에 22담로를 두어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4번에 완산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통일신라, 신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 무덤을 만들었다. 정답으로 5번인데 그 정효공주 무덤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요. 발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고구려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후기 양식에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후기에는 자 굴식 돌방 무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 멸망하고 발해가 이제 30년 뒤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면 고구려 후기 양식을 자 발해가 그대로 계승해야 되죠. 그러니까 발해의 일반적인 무덤 양식은 자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모듈인 구조, 이 모듈인 구조의 양식이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당나라와의 교류가 나중에 자, 문왕 이후에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그들의 문화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있는 벽돌 무덤이라는 무덤 양식도 남아있게 됐는데 이 벽돌 무덤은 중국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무덤에 자, 정효공주 무덤이 있었다. 네, 그 정도. 정답은 어쨌든 발해에 대한 이야기 5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자, 올바른 거 가보자. 지도와 같이 13곳의 조창. 조창이 뭐냐면요. 그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잠시 자, 보관했다가 조세를 모아놨다가 서울. 자, 개경이 서울이네요. 경자가 서울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까지 세금을 운반하는 시스템. 이거를 조세를 운반했다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가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개경이니까 당연히 어느 시대입니까? 예, 고려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려 시대와 관련된 특징. 자, 1번 갑니다. 관리존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하였다. 요거는 신라시대, 통일신라, 신문왕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 덕대가 광산을, 자, 신라라고 합시다. 자,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조선 후기 때의 모습입니다. 고무와 감자 등의 구황작물을 재배했다. 이 구황작물이라는 게, 자, 구황작물이 구황작물을 재배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런 작물인데 한 끼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입니다. 일본과의 무역을 중개하고 계약조를 체결하였다. 조선 세종 때, 조선 자 전기 때의 자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성과 하구의 병난도가 국제무역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 이 병난도 같은 경우는 이슬람 상인들이 먹어요. 그래서 너네 나라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우리 고려인데 그래서 이제 코리아라는 자 명칭이 유래된 그 국제무역항이 바로 병난도였었던 거죠. 그래서 고려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 5번이 확인됐고요. 열문항식 제가 끊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뭔가 기계에서 자꾸 삐삐 소리가 나가지고요.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